안녕.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가 내 얼굴이 사진이나 영상만 찍으려고 한다면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쵸? 눈도 좀 짝짝인 거 같고 눈썹도 삐뚤은 거 같고 화장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안 한 것처럼 추리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고민이 많으시죠? 사진이나 영상에서 뭔가 잘 나오고 싶은데 조명 탓 언제까지 할 거야? 자연광이 있고 조명이 좀 받쳐지게 되면은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쁘게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에 대한 디테일, 내가 평상시 때 드릴 수 있는 기본기, 이 습관만 바꿔도 조금 더 내가 윤곽 있고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나운서 쇼호스트 방송을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예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요럴 때 저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얼굴에 대한 대비를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평상시 때 사진이나 영상 찍을 일 일상에서도 많아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좀 잘 나오고 싶은데 특별한 세팅을 하거나 뭐 우리가 샵에 가서 꼭 받아야지만 예쁘게 나오더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조명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얼굴에 윤곽이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나온다. 그럼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메이크업이라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메이크업 귀찮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자꾸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일단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올 수는 없다.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한 메이크업 첫 번째, 피부를 정돈하셔야 되겠죠? 결이 예쁘게 나와야지만 이 흡수되는 피부의 반영감이 좋아요. 일단 피부 화장이 너무 중요한데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본연의 결을 살리면서도 좀 커버력이 있게끔 만들어준 상태가 가장 사진이나 영상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촬영을 하는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조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 코, 입을 감싸고 있는 전체 이 베이스와 맞아 떨어졌을 때 반은 빛이 흡수를 하기도 하고 반은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피부가 반영이 되는 걸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피부가 너무 베이스가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피부결을 예쁘게 정돈을 시켜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여러 겹 얇게 하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피부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베이스 표현을 잘해주기 위해서 기본기 루틴 중에 하나는 피부의 컨디션 상태를 잘 만들어 놔라. 피부의 컨디션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쁜 생활 안에 일상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텐데 그때 피부를 언제 또 관리하겠어요. 수분팩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것도 너무 좋은 습관이고요. 아침에 급하게 좀 컨디션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 좀 안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분 세럼이나 에센스를 좀 한두 방울쯤 올려주신 다음에 파운데이션하고 믹스해서 베이스를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좀 다르실 거예요. 얘 본연이 가지고 있는 수분감과 피부에 갖고 있는 유분감이 살짝 만나면서 이 제품이 그 안에서 잘 녹아들고 피부 안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일부러 만든 광이기는 한데 좀 은은한 잔광이 흐르면서 내 피부 상태를 좀 촉촉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페이스 오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 기름이 좀 겉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좀 광이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카메라나 사진기에서 좋아하는 광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퍼져서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광은 우리가 지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유분감이 조금 많은 피부예요. 이럴 때는 광을 좀 죽여주시는 게 좋은데 가루 타입의 섀도우들 있어요. 얼굴에 톡톡톡톡톡 올려서 전체를 조금 매트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도자기 피부라고 하잖아요. 광이 은은하면서도 매끄럽게 피부 표현이 된다고 해서 도자기 피부라는 소리를 저도 좀 듣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분장팀이 막 이렇게 붙어서 얼굴 수정해 봐주실 때 왜 이렇게 많이 두들겨 주시는지 아세요? 그 큰 광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게 화면에 부딪히게 되면 얼굴이 좀 퍼져 보이게 되거나 뭐 날아가게 돼서 예쁜 이목구비가 배우님들이 더 안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방송할 때 조명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명이 있으면 얼굴 다 예쁘게 나올 것 같잖아요. 오히려 조명이 크고 강할수록 피부에 반사돼서 이목구비는 또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좀 탄탄하게 하고 이목구비는 살려주는 게 화면에 가장 잘 나오는 방법이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피부를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기초 제품도 많더라고요. 톤업 크림이라던가 화이트닝 같은 좀 핑크 계열의 피부를 조금 생기있게 살려주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커버하기 전에 베이스로 이런 아이들을 좀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커버하는 건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커버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커버는 잘 된 것 같고 정도는 잘 된 것 같은데 내 피부 본연의 그 어떤 속에 비춰지는 결이 좀 안 느껴지게 되면 노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연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는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바를 때 뭘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린 옛날에 그 제품들을 손으로 해서 여러 겹 이렇게 예쁘게 발라서 올리는 경우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다니는 이제 메이크업 샵에 가면 원장님들도 아직도 손에 있는 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스킬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게 뭉치거나 예쁘게 결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구를 좀 사용하세요. 도구. 우리 일반적으로 좀 스폰지 같은 것들 많이 톡톡톡톡톡 올리시기는 할 텐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붓입니다. 메이크업 도구로 사용되는 납작붓이기도 하고 미술용품으로도 쓰이는 납작붓이 있는데 이 붓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붓을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잘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피부가 갖고 있는 결대로 쓱쓱쓱 쓱쓱쓱. 이때 중요한 건 전체를 다 발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 T존하고 요 광대 쪽에 싹싹싹 소량으로만 발라주셔도 두들겨서 얼굴 전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이 올인원 팩트 정말 잘 활용하시죠? 이 올인원 팩트 정말 좋죠. 수분감도 있고 유분감도 있고 되게 막 좋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차차차차 바르면 뭔가 광도 나는 것 같고 커버도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홈쇼핑에서 팩트도 많이 팔아봤지만 팩트도 우리가 바르는 요령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 전체를 다 두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서 필요한 부분에 찍어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양 조절을 해서 발라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두껍지 않고 예쁘게 고루고루 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올인원 팩트를 내가 주로 좀 이용해서 나는 화장하기 가장 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것만 좀 주의해주세요. 올인원 팩트를 하고 나서 그 유분감에 큰 광이 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가루 타입의 파우더로 좀 이렇게 한번 붓칠을 해주시면 훨씬 좋다. 그러면 팩트 본연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과 이 가루 타입이 믹싱이 되면서 보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 점도로 바뀌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팩트 하나만 너무 믿고 있다 보니까 베이스 없이 맨 얼굴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피부에 그냥 흡수되지 않고 겉에서 그냥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팩트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는 깔아주고 올려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피부를 만드셨으면 아무래도 우리 눈, 코, 입을 살려줘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화면에서 잘 나오는 거 내 얼굴이 참 괜찮게 나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눈입니다. 이 눈이 좀 또렷하게 나오거나 눈이 선명하게 잡혔을 때 화면이 어느 정도 내가 좀 잘 나왔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 눈 화장이 너무 중요하겠죠.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상을 결정하는 눈과 눈썹, 이 아이브로우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이 눈 화장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눈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눈썹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 눈썹을 너무 열심히 그리다 보면요 나중에 이 눈썹 두 개가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그리는 이 눈 라인과 잘 어우러지는 눈썹이 또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보세요. 눈부터 화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눈 라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아이라인을 그리셔야 될 텐데 붓펜 타입도 있고 펜슬 타입도 있고 점막을 콕콕콕 찍는 그런 크리미 타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눈 점막, 이 눈 중앙 위쪽부터 시작을 하셔서 톡톡톡톡톡톡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눈 위쪽이 먼저 살아나면서 눈이 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때 귀찮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눈 안쪽 점막 그리고 눈 끝에 꼬리, 내 눈이 끝내는 지점까지 명확하게 얘를 좀 그려주세요. 이 꼬리는 바깥으로 살짝 조금 더 길게 빼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빼줬을 때 조금 더 길게 잡히게 되니까 눈이 좀 음영감이 좀 있게 보이게 됩니다. 양쪽을 이렇게 컨트롤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우를 거기에 맞춰가는 건데, 사람 눈썹 모양이라는 게 저마다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예쁘게 고르게 눈썹이 이렇게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일자, 누구는 뭐 아치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눈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브로우의 형태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눈이 다 짝짝일 수밖에 없어요. 눈썹도 동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눈썹 브로우를 그리는 스킬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건데요. 눈이 우리 얼굴 전체를 다 대한다고 한다면 이 눈썹은 액자라고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 매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눈썹 때문에 너무 인상이 강해 보여요. 눈썹 때문에 뭔가 시야가 그쪽으로 가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일단 눈썹 아이 브로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헤어톤과 비슷한 라인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은 그 톤보다 조금 한 톤 밝은 거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요즘 뭐 그냥 펜슬을 사용하실 때 뭐 흑갈색이네 브라운이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브로우 펜으로 잘 살살살살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뭔가 비틀비틀 그리게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일단 눈썹 안쪽에 있는 베이스를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눈썹 베이스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하는데, 눈썹에 그릴 수 있는 섀도우가 또 있거든요. 브라운 계열에 갖고 있는 섀도우를 눈썹에 먼저 조금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눈썹 전체가 이제 매트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펜슬로 싹싹싹싹 눈썹 결대로 그리시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고요. 이 눈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과 눈썹 라인을 잘 각도를 잡아서 그려내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려지듯 안 그려지듯 지워질 일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화장을 할 때는 좀 매트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머릿결 컬러보다 조금 한 톤 밝은 톤으로 섀도우를 발라서 펜슬로 그려주신다면 훨씬 예쁜 눈썹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이 눈의 전체적인 화장이 다 끝났으면 눈에 있는 어떤 섀도우 컬러와 그리고 나의 립,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치크, 이 볼터치 부분에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시는 게 이제 화장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눈 다음으로 이제 가장 집중이 되는 부분, 네,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화장은 내가 오늘 했던 이 눈화장의 색감과 결을 맞춰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눈화장에 들어갔던 색감과 비슷한 결로 입술의 컬러를 선택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매력, 그리고 크기, 그리고 컨디션, 이런 상태를 잘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입술 컨디션도 피부와 똑같습니다. 내가 주름이 좀 많은 입술이냐, 아니면 좀 도톰하냐, 얇냐, 그리고 건조하냐. 보통 내가 좀 작게 그리는 게 예뻐 보인다라던가, 좀 크게 좀 립라인을 하는 것이 예뻐 보인다던가, 저마다의 생각이나 통상적으로 알아왔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보통 입술이 조금 도톰하고 양 사이즈가 웃을 때 조금 크고 깊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이 입술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살려서 명확하게 입술 쪽으로 시선이 가게끔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근데 화면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이목구비가 조금 부각되고 넓게 나오고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는 입술 화장을 조금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화장보다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디한 톤으로 베이스를 먼저 입술에도 깔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입술 라인을 좀 정돈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메이크업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술을 그릴 때도 그냥 마냥 립 라이너 없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펜슬로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안쪽을 채우듯이 발라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입술의 컬러가 좀 발색력이 좋고 예쁘신 분들은 어떤 컬러를 넣어도 예쁘시겠지만, 입술 톤이 좀 많이 죽어 있거나 색깔이 예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피부 화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입술 화장도 좀 레이어링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색깔로 발색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여러 번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촉촉해 보이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뭔가 화면에서는 이 조명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더 번지거나 크게 확장돼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술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촉하게 안쪽으로만 글로시하게 만들어준다던가 겉에는 좀 매트하게 라인을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화면에서 조금 더 또렷하고 청순하고 예쁜 그런 얼굴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촉촉함은 유지하게 되되 좀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립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사진이건 영상에서건 어디서건 입술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윤곽을 또렷하게 하고 화면에 사진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얼굴 그리고 또렷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나의 정성,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화장을 하는 것보다 내 얼굴의 이목구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특징을 잘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정말 예뻐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런 느낌으로 사진이랑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명인을 받쳐줘야 되고 돈 주고 비싼 메이크업을 받지 않아도 화면이나 사진에서 늘 항상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다? 내 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균형 있게 만드는 거, 또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이크업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정성스러운 습관, 이 루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TPO에 맞춰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과 함께 하겠습니다.